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대선 공약 중에 나왔던 주 4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 후보가 이제 주 4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주 4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주 4일제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자 반대당에서 그럼 우리는 주 4.5일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 4일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 4일제를 하게 된다는 건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 7일제로 살아가잖아요. 그 중에서 주 4일만 출근한다는 건 3일간 놀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노동시간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임금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줄었는데 노동시간이 유지가 된다면 그 주 4일간 일하는 노동시간이 증가하겠죠. 우리가 이제 주 5일제에서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니까 이제 주에 40시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했을 때 52시간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9 to 6 혹은 8 to 5 혹은 10 to 7 이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주 5일제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에 40시간인데 그러면 주 4일제를 하게 되면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하루에 8시간을 똑같이 일한다고 하면 3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또 주 4일이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40시간이 그대로 맞춰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월급이 감소하는 게 맞겠죠. 노동시간이 줄어드니까 월급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노동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임금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현재 100만원을 받는데 주 5일제에서 현재 100만원을 받는데 주 4일제로 줄였고 노동시간도 줄어들게 된다면 임금은 이제 80만원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32시간을 일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주 5일제 40시간으로 바꿨을 때는 100만원을 받는 걸로 변경되는데 이때 비율이 또 달라져요. 우리가 전에 올라가는 거랑 내려갈 때 그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락하고 나서 얼만큼 올라가야 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20%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80만원이 다시 100만원이 되는 건 25%가 상승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착각이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이제 GDP, 국내 총생산의 감소인데요. 아무래도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될 우려가 있고요.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생산량 자체가 줄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국내 총생산을 이제 문제 제기하냐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대통령의 성적표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지만 분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내 총생산이
증가, 즉 경제 성장률의 증가가 경제 성장률 자체가 대통령의 성적표가 되어가고 있는 국가에서 국내 총생산의 감소는 매우 대통령 지지율에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을 어떻게 감소시키지 않고 주 4일제를 할 건지, 물론 노동시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총생산인 GDP가 감소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 4일 동안 10시간씩 일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를 발휘해서 더 증가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면 분명 국내 총생산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인 주 4.5일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보면요. 기존에는 이제 월화수목금 5일간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이제 해서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주에 5일을 출근하니까 한 주에 40시간 일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4.5일제로 변경하게 되면요. 월화수목금 중에서 월화수목 4일간 출근을 해서 9시간 근무를 하고요. 그러면 36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4시간은 금요일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다른 월화수목은 이제 1시간밖에 증가하지 않는 건데 금요일은 4시간이나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시간밖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0.5일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4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 4.5일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 4.5일제의 경험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지만 전에 다녔던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했었어요. 유연근무제, 유연노동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연근무제를 할 당시에 자체적으로 이제 주 40시간만 맞추면 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사 근무 상태가 어땠냐면 8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5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을 하라였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게 그 중에서 8시간만 맞춰서 일을 해라 였는데요. 이게 사람이 이제 요즘 근무를 와서도 이제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출근했다, 나 지금 퇴근한다, 이걸 카드로 찍듯이 컴퓨터에 입력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칼같이 8시간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아니면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딱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하루에 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건 허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한 주에 40시간만 맞춰서 일을 해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찍 옵니다. 그래서 8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요일에 공백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 4.5일제를 할 때 돌아가면서 누구는 월요일 쉬고 누구는 화요일 쉬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월화수목금에서 이제 공백이 생기지 않지만, 혹은 회사가 정해놓고 이날은 그냥 다 4.5일 할 거니까 다 같이 쉬어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 자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 시간을 공백을 만들어 버리고 반 휴가와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효과가 분명 발생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날을 주로 금요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바꿔서 이제 우리가 유연하게 정말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월요일 오전에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본 결과 대부분이 금요일 저녁에 쓰게 되니까 금요일 저녁은 다 오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또 예전에 이제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이거 한번 이제 금융회사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제 팀장님께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과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그 부서 부장님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과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은 이제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관리자들 제외하고 다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뭐 갑자기 전화 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수요일이다 보니까 뭐 갑자기 전화도 올 수 있고 다른 회사는 다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관련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전화 대기를 하는데 그게 관리자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백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놀토를 학교 다닐 때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토요일에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토요일에는 다 출근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토요일에 조금 일찍 마치는 경우는 있었지만 뭐 다 출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학교가 이제 놀토가 생기죠. 뭐 2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학교를 가고 어떤 토요일은 학교를 가고 어떤 토요일은 노는 날이 되기도 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주의 마지막 토요일이 있는 그 다음 일요일만 학교를 안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놀토를 이제 뭐 주에 한 달에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누군가는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분명 이제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거고요. 또 더불어서 요즘 같은 이제 환경에서는 이제 유연근무제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대학을 다니다 보면 이제 금요일 공강 만들기를 많이 해요. 이제 금요일 공강을 만드는 것도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 생각하고 의외로 수요일 공강을 선호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금요일 공강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에서 유학을 온 사람들이 이제 잠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금요일 공강과 월요일 공강이고요. 수요일 공강을 만드는 경우는 이제 주로 가까이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하루 정도 쉬어가자라는 개념으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주 4일제를 경험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 4일제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개인적으로 편안함을, 휴식을 제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경제에는 분명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고요. 또 주 4일제를 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 회귀하는 원래 주 5일제로 돌아오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정확하진 않지만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주 4일제를 하는데 월, 화, 수, 목 출근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금, 토, 일 출근하는 사람을 나눠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뉴스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 우리가 주 4일제를 하고 누군가는 금, 토, 일 주 3일제를 해서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남들이 놀 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이제 노동을 공급하게 만든다면 지금의 청년 실업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말했던 GDP,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을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는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만 채용해도 될 것을 2명 채용하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다시 어떤 문제로 가야 되냐면 최저임금 문제로 가야 돼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고용을 꺼리고 있는데 이제는 한 명 고용해야 될 걸 2명으로 늘리다 보면 기업 자체가 고용 자체를 안 하게 되면서 일을 AI나 로봇에게 맡기는 효과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지해야 되는지 주 4일제가 당장 내 몸은 편해줄 수 있지만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